압축돼서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버블보이 친구들은 이미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면역세포만 정상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면역세포는 다행스럽게도 골수 세포만 정상으로 돌아와도 되는 거잖아요. 몸 전체를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히 시도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수세포를 꺼내가지고 그 골수세포를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얘가 고장난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에 대한 정상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정상 유전자하고 여기 손상된 유전자가 있었다면 이게 거의 같은 서열이잖아요. 응? 거의 같은 서열이고 소리 들어가. 그 같은 서열 아유 죄송합니다. 그 같은 서열들 사이에서는 상동성 재조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상된 유전자 대신에 정상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도를 했죠. 근데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시도가 가능할 거고 현재까지는 체세포, 몸의 일부 세포만 바꿔주는 것만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만 된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골수만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고 나머지 몸의 세포는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런데 사용되는 게 이제 진세라피. 그다음에 트랜스크립션,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또 이런 단어 전사잖아요. 트랜스크립션은 그래서 트랜스크립션은 갑자기 너무 당연한 단어가 난 이렇게 낯설지. 프로모터에서 종결자, 터미네이터까지 이의 DNA를 주형으로 RNA를 합성하는 현상, 이거를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전사 단위를 하나 언급해주면 좋겠고 이게 전사 단위예요. 그러니까 DNA 전체를 전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DNA를 주형으로 했는데 DNA를 만들면 복제고요. 얘는 RNA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사인데요. DNA를 만들고 RNA를 만들고의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리보 뉴클레오타이드를 기질로 삼는 거죠. 리보 뉴클레오티드 3인산을 기질로 삼습니다. 데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를 기질로 삼으면 기질로 이용하면 그건 DNA 합성이지. 그리고 이 RNA 합성의 좀 독특한 특징은 복제 같은 경우는 DNA가 두 가닥이면 두 가닥을 다 복제하잖아요. 반복전도 복제하잖아. 이렇게 갈라 세우고 나머지 한 가닥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전사는 DNA 두 가닥 중 한 가닥만 전사를 합니다. 한 가닥만. 왜냐면 RNA가 한 가닥이니까. 그래서 RNA의 서열은 비주형 가닥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형과 비주형이 있는데 주형의 상보 서열이 RNA거든요. 그러니까 비주형 사슬과는 같게 되겠죠. 동일하죠. 물론 T 대신 U를 가지고 있는 게 RNA예요. 자, 그 정도 챙기시면 되겠다. 트랜스크립션은.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도 하고 싶으세요? 트랜슬레이션도 저런 식으로 간단히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죠. 이 트랜슬레이션은 mRNA의 번역 단위 게시 코돈에서 종결 코돈까지를 번역 단위라고 합니다. 그죠? 예, 까지의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중합하는 거, 그거를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사실 트랜스크립션은 RNA 중합 효소가 합니다. 그렇다면 트랜슬레이션은 리보솜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리보솜은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데려다 주는 운반하는 tRNA와 기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tRNA가 도와줘야지 당연히. 그래서 뭐뭐가 필요하다고? mRNA가 필요하고 라이보솜이 필요하고 tRNA가 필요하죠. 자, tRNA가 데려다준 아미노산을 라이보솜에 있는 rRNA가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 정도가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가볼게요. 자, 일단 스플라이싱부터 해결하셔야 될 텐데요.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인트론을 제거하는 과정을 스플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진액에서의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원래 이런 어떤 이건 사실 사건이죠. 그런 사건을 쓸 때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진액생물의 핵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핵 내에서는 바깥에서가 아니라 핵에서 mRNA의 1차 전사체가 있습니다. mRNA 1차 전사체는 인트론을 가지고 있죠. 1차 전사체의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선을 연결하는데 요것까지는 스플라이싱이에요. 그러니까 제거 연결 다 해야 되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엑선을 이제 영어도 한번 써보는 거지. 선별하여 연결할 수 있다. 엑선을 선별하여 재조합을 할 수 있는 거 일종의. 그래서 이건 어떤 사건을 얘기한 거고 그 사건을 누가 하는지도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SNRMP로 구성된 스플라이스좀이라고 하는 단백질하고 RNA 복합체인데요. 스플라이스좀이 촉매를 해주게 되고요. 하나 더 쓰셔야 될 것이 의예요. 이러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은 유전자 수보다 더 많은 폴리펩티드를 여기서 더 많은 더 다양한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가 약 25,000인데요. 사람의 단백질은 10만 가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엑선을 무조건 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엑선을 조합함으로써 하나의 유전체로부터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폴리펩티드를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서술을 하실 때는 제가 중간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있는 사람을 고려해서 뭐 문장 이렇게 이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핵심적인 단어가 따박따박 들어가서 이렇게 뭐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멋있게 안 써도 돼요.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갔느냐, 특징, 정의, 의의, 종류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트랜스포존으로 용어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점핑 지인이죠.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도 또 이제 쓰라 그러면 도양 유전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렇지? 그렇게만 끝내시면 안 되고요. 세균에도 존재하고요. 세균과 진액에서 다 보고되고 있어요. 생물에서 모두 보고되고 있고 보고된 도약 유전자인데요. 이 도약 유전자는 DNA 트랜스포전하고 RNA 트랜스포전으로 레트로 트랜스포전하고 나뉘어지게 되는데 일단 그 염색체 DNA에 무작위적인 이동을 해요. DNA의 임의 자리에, 이거는 특정이 아니야. 임의라 그래. 임의 자리에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삽입 돌연변이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면에서는 돌연변이 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의 유전체를 좀 다양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DNA 트랜스포존과 이렇게 종류, DNA 트랜스포존과 레트로 트랜스포존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근데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진액만 있어요. 원액에는 없어요. 레트로 트랜스포존 존재하고요. 자,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선명하지가 않아. 그럴 땐 예제를 드는 게 딱 좋아. 예제는 역사가 좋고, 트랜스포존을 처음으로 보고했던 것은 바바라 맥클린톡이 옥수수를 통해서 보고가 했어요. 그래서 옥수수에 이게 DNA 트랜스포존인데요. ACDS 시스템이 보고되고 있다.